비용 대비 제일 효과 없는 수술을 꽂으라면 을 꽂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병원의 매출만을 위해서 돈만을 버는 것을 목적이었다면 그런 맞지 않는 수술을 다 했겠죠. 제 진료 원칙이 환자한테 맞지 않는 수술은 절대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성형외과 정원장입니다. 제가 성형수술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직원들도 많이 해줬고 직원들 가족분들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데려와서 수술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직원들의 가족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분이 어떤 수술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진 않습니다. 이목구비와 얼굴형의 조합을 봤을 때 좀 과하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그 수술을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병원의 매출만을 위해서 돈만을 버는 것을 목적이었다면 그런 맞지 않는 수술을 다 했겠죠. 제 진료 원칙이 환자한테 맞지 않는 수술은 절대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 철학과 맞지 않는 수술은 아무리 환자분이 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가 내 가족에 권하지 않는 수술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만약에 해당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 가족에 권하지 않는 첫 번째 수술은요, 바로 뒤트임입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려고 왔을 경우에는 저는 쌍꺼풀과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광고라든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세트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꺼풀 앞트임, 뒤트임 얼마, 쌍꺼풀 앞트임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뒤트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 10년 넘게 운영했지만 10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뒤트임 수술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단점의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받은 것보다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팀 같은 경우에는 덮어있는 피부를 살짝 제거해주고 해서 눈이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뒤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눈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는 걸 조금 더 넓혀준다고 해서 눈이 확 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뒤팀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구 건조증도 오고요. 눈물샘이 마르기 때문인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눈물막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근데 뒤팀 같은 경우에는 눈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결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중년이 돼서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가족한테는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열속화관에 들었던 환자들 중에서 꼭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부위가 옛날에 했던 것이 다시 붙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분, 그분들 몇 명만 해줬을 뿐이지 요즘 들어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제일 효과 없는 수술을 꽂으라면 저는 뒤팀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 가족에게 권하지 않는 시술은요, 바로 필러 시술입니다. 필러도 필요에 맞게끔 조금씩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을 조금만 커버하는 정도로서 접근하면은 필러 시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한테 권유하지 않는다, 그 앞에는 과도한 필러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성형 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보면 앞니모가 툭 튀어나와 있고 광대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약간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필러의 과다 시술입니다. 이마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5cc 이상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준다든가, 광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포인트만 줄 수 있는 2cc에서 3cc 정도만 저희 병원은 시술하고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병원마다 이 정도는 10cc는 넣어야 돼요, 5cc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과다하게 시술하게 되면 어색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필러의 양으로 인해서 혈관이나 신경 부작용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저는 가족한테 과도한 필러 수술은 절대 권유하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보통 필러 많이 맞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필러 맞으러 오신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그분들은 볼살이 너무 꺼져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인다, 광대 옆에가 너무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노화의 3요소 중에 얼굴에 지방살이 빠지는 게 있잖아요. 오로지 지방살을 빠지는 것만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젊은 피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필러 수술 받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젊은 피부를 만든다는 것은 거상술이나 주름이나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는 게 낫지, 볼살이 꺼져 있거나 주름이 깊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다가 필러를 가득가득 채우면 피부가 확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색해 보이고 그 무게로 인해서 피부의 노화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꼭 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수술을 말리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성형 중독에 걸리시거나 쇼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쇼핑을 한다거나 성형 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눈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거나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예쁘고 좋은 눈인데 자꾸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계속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진짜 예뻐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술을 함으로 해서 허전함을 푸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저는 정신과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을 하면서 살짝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살짝 들여다봤을 때 이 사람의 성형 중독이나 오히려 성형을 해서 예뻐지려는 마음보다도 성형을 해서 내 허전한 마음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되도록이면 수술을 말리고 다른 방향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가 가족에 권하지 않는 성형외과 수술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수술 결과에 대해 1, 2년 이렇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평생 병원이 문 닫는 그날까지 책임지려는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수술은 절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제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환자분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환자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가 찾아드린다는 뜻이고 그 디자인대로 수술하면 환자분들도 정말 만족하실 거고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신다면 제가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책임감과 믿음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입소문으로만 10,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절 믿고 찾으셨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연예인들도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 실력 있고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병원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